와, 무섭다, 무서워. 대작전! 하루와! 하루와! 너무 무섭겠다. 최대한 많은 돌을 쏘다. 진짜. 고려의 국경을 넘은 나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고려를 발칵 뒤집은 침략국, 그 나라가 어딘지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드라마 보면서 약간씩 헷갈렸어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정리가 되니까 네. 너무 오늘-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일타강사 느낌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건 당시 고려시대 지도입니다. 1010년 고려를 침략해 온 나라, 바로 거란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네. 거란입니다. 중국이네요. 네, 그렇죠. 이쪽 위치에 있죠 지금. 자, 이 거란은요,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마 부대를 앞세워서 926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를 순식간에 멸망시켰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중화제국을 통일한 당대 동아시아 최강국 송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나라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주변에서 거란을 두려워한 데에는요, 동아시아 군사 최강국이라는 타이틀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닥쳐곡을 시행하라. 어이걸라, 어디를 닥쳐? 거란군은 침략했다 하면 그 땅 풀 한 풀이 쌀 한 톨도 남지 않은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빠른 기동력이 생명이었던 거란군은요, 전쟁에 필요한 것은 모두 침략한 땅에서 약탈로 충당을 합니다.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타초곡가정. 타초곡가정은 음식, 옷, 무기뿐만 아니고요, 무고한 백성들까지 전리품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니 거란족이 쳐들어오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토화되는 거죠. 다 네. 끌려가고 죽임 당하고. 그렇죠. 이렇게 최강의 기동력과 군사력으로 싹 쓸어가는 거란이 고려를 노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진짜. 그런데 사실 이 고려가 거란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려는 이전에 이미 거란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처음 공격한 건 두 번째 침략인 1010년으로부터 17년 전인 993년 10월이었습니다. 첫 침공 당시 거란이 어떤 경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압록강을 넘어오면서 고려는 거란과 첫 국제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란은 왜 고려를 침략해 왔을까요? 거의 전쟁 쳐들어오는 이유가 그냥 뺏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이제 나라 차지해서 음. 우위에 있으려는 거 아니에요? 자, 거란이 지금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바로 송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송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송이랑 싸우기 위해서. 혹시나 고려가 송을 도와줄까 봐. 맞습니다. 당시 고려는 거란을 적대했지만 이 송나라와는 아주 우호적인 국교를 이어가고 있었죠. 반면 거란과 송나라는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요, 고려가 언제든 이 송을 도와줘가지고 이 거란의 뒤를 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친 거구나. 그렇죠. 고려를. 거란은 당시 황제의 부마이자 거란을 대표하는 장수 소손영을 앞세워서 고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993년 10월 공산군에서 펼쳐진 고려와 거란의 첫 전투에서 고려군은 소손영에게 처참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첫 패배 이후 고려 조정에 거란의 장수 소손영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80만의 군사가 다다르리라. 만약 대동강이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멸할 것이니 군신이 빨리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 몇 명? 80만. 80만. 무려 군사 80만을 끌고 왔으니 고려는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소손영은 정말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거란의 역사책인 요사를 보면요, 거란족이 전쟁을 할 때 황제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대신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통의 경우에는 15만 명 이상, 그리고 지방관일 경우에는 6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제적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손영은 동경유수로서 고려를 침입했기 때문에 지방관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병력의 숫자는 6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주기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6만도 많아요. 6만도 많죠. 그렇죠. 6만도 아주 많은 숫자이죠. 네. 자, 그런데요, 소손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려의 속을 박박 긁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으니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옛 땅을 내놓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내세우면서 고려의 지금 땅까지도 넘보고 있는 겁니다. 거란군의 침입에 이어 소손영의 협박이 이어지자 놀란 고려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서경 이북 땅을 이 거란에게 주고 우리 화해합시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땅을 떼어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만이 거란이 바라는 대로 땅을 떼어주는 것은 고려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이 될 거라고 말하지요. 자, 홀로 반대를 외친 이 사람, 과연 누굴까요? 누굽니까? 서희. 서희. 당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내사문화성의 정입품 관리 내사실황 평장사 서희였습니다. 도현 씨, 그 한국을 믿는 백명의 부인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소절만. 귀주 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족. 거란족. 그럼 서희 거란족?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지?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노래를 어떻게 거란족은 아니시잖아요. 갑자기 서희가 거란족이 됐어. 이게 최고의 로예요. 서희가 거란족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큰일 나요.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나요. 네. 네. 송나라에 사신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던 서희는 고려 외교통으로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진짜 목적은 고려 정벌이 아니라 고려가 바로 송나라와 연을 끊게 만드는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싸운 뒤 상황을 보아도 늦지 않다면서 고려의 왕 성종에게 거란에 맞서 싸울 것을 권합니다. 성종, 이 성종은 바로 그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정반대로 고려가 승리를 거둡니다. 서희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홀로 거란군의 진영으로 향하죠. 그리고 적진의 중심부에서 거란군의 사령관 소선영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선영은 이렇게 어깃장 놓습니다. 바다 건너 송나라는 섬기면서 왜 우리와는 국교하지 않느냐? 거란의 진짜 목적이 고려의 땅이 아닌 송나라와의 단절이라는 서희의 추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때 서희 차분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진이 압록강 주변을 차지해서 거란과의 소통을 막고 있어. 여진이 없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수 있을 것이요.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요,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 사이네요. 네, 요 사이. 사이. 사이에 있네.
중간에. 그러니 서희는 고려와 거란 사이를 여진이 맡고 있어서 국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서희의 말에 소손영은 또르르르르 머리를 굴립니다. 자, 압록강이 흐르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압록강이 큰 줄기로 막고 있기 때문에 군사 강국 거란조차도 압록강 동쪽으로는 영향력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바깥의 여진족은 거란이, 압록강 안쪽의 여진족은 고려가 쫓아내기로 하면 고려와 조공 관계를 맺고 거란의 골칫거리기도 했던 이 여진을 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자, 거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는 장사다 아니다. 없는 장사. 남는 장사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얼마 후 고려의 지도는 어떻게 바뀔지 다음 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거란의 소손영은요,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압록강 위쪽은 거란이, 그리고 압록강 아래쪽은 고려가 개척하도록 합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화지. 황화진, 그리고 귀주, 또 통주, 그다음에 용주, 용주. 철주, 곽주. 곽주. 자, 지금 6개의 주가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육주. 강동 육주. 강의 동쪽. 맞습니다. 서희는 고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까지도 넓히는 쾌거를 얻어낸 겁니다. 아, 외교 왕이네요, 외교. 서희는 자신이 준 최고의 팔, 외교 정보를 이용해서 고려 멸망이라는 최대수를 면하고 부가적인 국익까지 얻어낸 겁니다. 와. 여기서 잠깐. 네.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네요, 오늘. 오늘은 몇 초 만에 풀까? 아, 뭐 바로 돼요. 몇 초 만에 풀까요? 5초 정도 5초 할게요. 걸릴 것 같아요. 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외교통상부는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고려초 문신 이 사람을 첫 번째로 선정하였다. 이 사람은 외교로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영토를 확장한 인물로 뛰어난 외교관이자 협상가였다. 자, 1번 동령부를 회복하였다. 2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3번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4번 거기까지.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5번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오, 잠깐만. 아, 저 지금 잠깐 강감찬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 아, 서희잖아요. 네. 그럼 답이 몇 번인데요? 정답은 3번이죠. 오우, 정답! 네, 없어요. 예. 네. 네. 근데 뭐 사실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하면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힌트예요. 그리고 외교하면 서희. 현재 국립외교원에는요, 서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청사 리셉션 홀에도요, 서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에게 서희는 최고. 약간 롤모델 같은 그렇죠, 맞습니다.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993년에 일어난 거란의 침략은요, 이렇게 서희의 성공적인 외교로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그냥 거란족 스타일 같아요. 약속해놓고 또 욕심이 커져서 안 돼.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지금 쳐들어가자.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사건이 빌미가 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고 들어온 곳이오? 개경 밖으로 모시겠사옵니다. 한번 강조의 읽어보시죠. 정변. 강조의 정변 여행도 다녀왔고 네. 지금 드라마를 이게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알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고려의 서북면 변방을 지키던 강조. 이 강조가
고려의 왕을 갈아치운 전대미문의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강조는요, 삽정을 휘두르던 목중의 어머니였죠. 천추태후를 궁궐에서 내쫓고 태후의 아들이었던 제7대 왕 목종을 폐위시킨 다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숨죽여 살던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 원군을 옹립했죠. 이제 폐하께서 새 황제시옵니다. 그렇게 왕으로 옹립된 대량 원군, 그 사람이 바로 고려의 제8대 왕 누구? 한종. 현종인 것입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왜 고려를 공격할 빌미가 된 거예요? 자, 먼저 서희의 외교 이후 고려는 거란과 국교를 맺기로 약속을 하죠. 이때부터 고려 왕은 거란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거란의 제후국이 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제7대 왕 목종, 국제 질서상 고려 목종은 거란 황제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의 황제는 감히 자신이 책봉한 신하 목종을 죽였어요. 죽여? 이 목종을 죽인 강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고려에 군사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고려가 송나라와 교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고려를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호시탐탐 고려를 손볼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때, 이때 마침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고 거란 황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란의 2차 침입. 자, 이때요, 고려에 쳐들어온 거란군의 사기는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거란의 군주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의군 천병이라 호명하며 압록강을 건너와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와, 직접. 군주가 직접. 그렇죠. 지난 침략 때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소순영. 지방관이었던 소손령이 군사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군주가. 거란 황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치러 온 거예요.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 끝을 보러 온 거죠.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게다가 거란군의 기세가 대단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거란 황제의 곁에는요, 송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맹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폐하를 위해 소신이 그들을 전멸시키겠사옵니다. 대거란국의 황제 폐하께 올리는 성전문을 바로 거란의 장군 소배압입니다. 그 소배압이란 분이 그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꽤 비중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현명하게 말을 많이 잘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구나. 예, 소배압은 거란 1차 전쟁 때 거란군을 끌고 왔던 소손령의 형입니다. 기록이 따른다면은 전쟁에도 아주 능숙했고 또 정치도 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할 때는 연전연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전투로는 송나라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투, 거란 황제가 직접 친정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그 이름을 크게 떨쳤습니다. 자, 그렇게 거란의 황제와 맹장 소배압을 필두로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의 군대는요, 흥화진을 포위합니다. 자, 그렇다면 흥화진이 어디인지 다음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도학대. 자, 바로 이곳 흥화진. 보시면 알겠지만 강동 6주,
여기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일 최전선. 네, 최전선이에요. 그렇죠. 최전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란 김하병은요, 금세 흥화진을 정복할 기세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 전투의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와 좋아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고병들 어서 진격하라. 성벽을 넘어라. 40만이 있으니 성 앞에 아유 얼마나 무서워요. 자, 거란군이 흥화진을 포위한 것은 11월 16일. 그런데 6일이 지나도록 거란군은 흥화진을 넘지 못합니다. 와, 지금 몇 만입니까? 40만. 40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군은 몇 명쯤 됐을까요? 근데 40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데리고 온 거라서 거란이 그래도 한 10만? 아닙니다. 40만 거란을 맡고 있었던 건 수천 명의 흥화진의 지방군이었습니다. 와. 거란군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수의 지방군이 어떻게 흥화진을 이처럼 철옹성처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흥화진에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임전무태를 외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양규. 양규. 아, 양규. 요즘 예. 거의 이순신 장군급으로 지금 아 양규 너무 멋있어. 멋져요. 야 이분 진짜 멋져요. 요즘 진짜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 양규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악전고투를 이어가며 흥화진을 지키고 있는 도순검사 양규였습니다.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전마객을 사수하라. 40만 거란군의 공격에도 양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양규의 맹공에 거란 황제는 화살에 이런 칙서를 묶어 양규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죄인 강조를 벌하려 온 것이니 다른 이들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항복해라. 거란 황제가 철옹성 같은 흥화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양규와 흥화진의 군사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거란 황제는 비단, 은그릇 같은 보물을 흥화진에 보내기도 합니다. 우와. 여기 왕이 자, 이 거란 황제의 회유 효과가 있었을까요? 양규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강직하고 맞아요. 약간 우직하고. 맞습니다. 양규는요, 거란의 회유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굳건한 양규의 활약으로 굳게 닫힌 흥화진의 성문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